잠시 영상을 하나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전장에서 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배회 중인 러시아 병사 1.68마일 2710m 거리에 자리한 우크라이나 저격수는 열상 조준경을 움직이며 열심히 러시아 병사를 쫓습니다. 잠시 숨을 죽이더니 총성이 울리고 3초 뒤 러시아 병사는 쓰러졌고 그를 도우려는 또 다른 병사가 접근하자 또 한 번 그 역시 저격수의 두 번째 총알에 쓰러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영상이 촬영된 장소나 사용된 무기 등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저격수 역사상 세계 2위 기록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 1년 반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전쟁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1개월도 못 버틸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에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분명 양국의 국력이나 군사력 차이는 비교도 할 수 없죠.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으로 이렇게 길게 끌었다고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한 듯 보이는데 사실 이 전쟁에는 러시아가 군사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저격수들의 능력치는 군사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인들의 피 속에는 저격수의 피가 흐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에서 죽음의 숙녀로 불렸던 한 소녀 저격수를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폭격과 미사일, 지뢰 등 지독한 소모전이 펼쳐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절대 눈에 띄지 않지만 러시아군을 벌벌 떨게 만든 이들이 있습니다. 소리 없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저격수인데요. 전쟁에서 저격수가 가지는 가치는 미사일이나 탱크와 같은 첨단 무기를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사실 러시아에게 있어서 저격수는 역사적으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잠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겨울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소련 핀란드 전쟁은 1939년 발발했습니다. 핀란드는 당시에도 군사력으로 보자면 소련의 상대가 될 수 없었는데 이 전쟁에서 역사상 최고의 저격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하얀 사신이라 불리던 시모 해위에인데요. 평범한 농민이자 사냥꾼이었던 그는 겨울전쟁에 참전해 6개월간 총 한 자루로 542명을 저격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이고 비공식 기록까지 합치면 좋게 1000명은 넘을 겁니다. 여기에 기관 단총으로 200여 명을 사살했으니 공식 확인된 적군의 수만 총 700명이 넘죠. 그의 총 참전 일수는 약 90일이니 하루 평균 9명의 적군을 저격한 겁니다. 현재까지도 그는 최다 살상 저격 기록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위대한 스나이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하얀 사신이라 불렸던 이유는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얀색 위장복을 입고 영하 40도의 극한 상황에서 몇 시간씩 대기했기 때문인데 그는 특이하게도 조준경은 빛이 반사되어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달지 않고 오로지 눈과 감각의 의지에 저격했습니다. 오직 두 눈과 감각을 이용해 원샷 원킬로 500명이 넘는 적을 저격한 그는 소련군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주었고 그 덕분에 소련이 핀란드로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평화협정이 체결됐으니 핀란드를 지켜낸 건 시모 해위에라는 저격수의 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격수 한 명이 국가를 지켜낸다는 것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1939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또 저격수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21세기 죽음의 숙녀들이라 불리는 여성 저격수들 때문인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며칠 전 아주 재미있는 책 한 권이 출간됐습니다. 소녀동지여 적을 쏴라라는 책입니다. 일본 작가 중 무라카미 하루키,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전설들을 제치고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면서 동시에 일본 총리가 휴가에 가져간 유일한 소설책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총리가 직접 도쿄 대형 서점에 방문해서 이 책을 사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문이 돌자 한국에서는 국내 출간을 기다리다 지친 독자들이 아예 일본어판 원서를 사서 읽어본 책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번 주말에 한번 읽어볼 참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군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우크라이나 출신 소녀 저격수 류드밀라 파블리첸코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녀가 바로 죽음의 숙녀라 불리던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영화 1941 세바스토폴 상륙작전, 에너미 앳 더 게이츠 등이 그녀의 이야기를 다뤘고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과 게임까지 등장했으니 얼마나 전설적인 인물인지 감이 오시죠. 그녀는 어떻게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설로 회자되는 것일까요? 1942년 독소전쟁의 한가운데로 잠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인류 전쟁사에서 최악으로 꼽히는 전쟁은 나치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이 맞붙었던 독소전쟁입니다.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전쟁은 만약 이 세상에 지옥이 존재한다면 지옥은 바로 여기일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었습니다. 스탈린의 공산주의를 혐오했던 히틀러는 유럽 지역을 어느 정도 평정한 후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했는데 가용 병력의 80%를 쏟아부었죠. 당초 목적은 소련에서 태어난 피를 가진 모든 종족을 말살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이 전쟁에서 소련은 민간인을 포함 약 2,900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제2차 세계대전 사망자 5천만 명의 6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이 죽어나갔죠. 독일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전체 사망자 500만 명 중 400만 명이 소련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했을까요? 아닙니다. 소련이 베를린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가용병력의 80%를 쏟아부었어도 소련을 점령하지 못한 것은 저격수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죽음의 소녀라 불리던 류드밀라 파블리첸코의 명성은 나치 독일 병사들을 공포에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1916년 7월 우크라이나 키예프 인근에서 태어난 그녀는 156cm의 아주 작은 키에 키예프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한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야간학교를 다니며 변기창 직공으로 학비를 번 것이 인연이 되어 총잡이가 됐는데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24세 꽃다운 나이에 간호병으로 징집되었죠. 여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사격술 수료증을 꺼내 보이며 소총부대에 배속시켜 줄 것을 요청했고 소련군 25 보병사단에 배속돼 저격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첫 작전은 벨리아 예프카라는 마을의 방어전이었는데 이 작전에서 그녀는 적군 2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독일군이 흑해 군항이자 전략 요충지인 세바스토폴 요새를 함락시키려 하자 세바스토폴에 투입됐죠. 그런데 이 전투에 투입된 파블리첸코는 약 2개월 동안 무려 187명의 독일군을 저격해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박격포탄의 부상을 입기 전까지 10개월간 그녀가 쓰러뜨린 독일군이 309명이고 그중 36명이 적군의 저격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격병 잡는 저격병이 바로 24살의 여성 파블리첸코였던 겁니다. 그녀의 조준경에 담기는 순간 모든 타겟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죽음의 숙녀라는 별명이 붙었던 겁니다. 그녀는 모든 소련군의 우상이었고 실력도 그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그녀가 부상당했을 당시 소련 당국은 흑해 잠수함까지 동원해 그녀를 구조해냈습니다. 자칫 그녀가 전사했다가는 군 전체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저격수를 뜻하는 스나이퍼는 야생 도요새 스나이프에서 따왔습니다. 18세기 인도의 영국군 장교 사이에서 이 새를 쏘아 잡는 경쟁이 벌어졌었는데 도요새는 워낙 작고 동작이 날래 맞히기 어려웠죠. 도요새를 떨어뜨릴 만큼 총을 잘 쏘는 사람을 가리켜 그때부터 스나이퍼라고 불렀습니다. 시모 헤이웨나 파블리첸코의 사례에서 보듯 저격수 한 명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도 있는데 포탄과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저격수의 한 발은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단 한 명의 저격수 때문에 한 개 부대의 작전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는 파블리첸코를 배출한 전통적인 저격수 강국입니다. 들리는 소문으로 우크라이나에는 오랜 전통의 저격수 학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파블리첸코 역시 이 학교 교관으로 활동했었지만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철저히 비밀리에 감춘 것인지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의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 꺼내든 전략 역시 저격수를 공개하는 것이었는데요. 약 30여 초 분량의 저격수 훈련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었죠. 그리고 어쩌면 전쟁 발발 1년 6개월이 훌쩍 지났음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는 것도 이 저격수들이 전장 곳곳에서 러시아군 지휘관들을 쓰러뜨렸기 때문으로 보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직접 서점에서 구매해 여름 휴가에 고이 모셔간 저격수 소설,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에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